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자, 이와 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최악의 컨디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중단학습 점검입니다. 교과 페이지 13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반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비례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일참수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이후에는 그닥 많이 배우질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어떤 함수에 대한 그래프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읽어가면 설명합니다. 정비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로 y는 ax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을 가진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후 y는 ax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직선 형태가 된다. 직선을 그릴 때 몇 개의 점만 있으면 된다? 2개의 점만 있으면 된다. 근데 y는 ax의 그래프는 일단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어떤 하나의 점만 구하면은 요 점과 원점을 잇게 되면 그것이 바로 y는 ax 그래프가 됩니다. 자, 다음 반비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 관계식으로 따지면은 xy 관계식으로 따지면 y는 x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와 같은 어떠한 쌍곡선 형태, 곡선이 2개 있는, 똑같은 형태의 곡선이 2개 있는 이와 같은, 우리는 그걸 쌍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1번, 한 걸음마다 3cm씩 이동하는 장난감 로봇이 X걸음 걸었을 때 걸음거리를 Ycm라고.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뭐가 돼? Y는 3X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시간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는 24가 되는 거죠. y라고 하는 건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4라고 하는 이와 같은 1차식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다음 디귿 어느 음원 사이트에서 한 곡에 600원인 음악 X곡을 내려받을 때 지불 Y1 어떻게 구합니까? Y는 어떻게 됩니까? 600, 한 곡에 600원이니까 X곡이니까 600 곱하기 X니까 600X. 자, 다음 네 번째, 니을 길이가 100cm인 끈을 x개로 똑같이 나눴을 때 끈 한 개의 길이. 자, 그렇다면은 x 곱하기 y는 100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한 개 y cm를 x개로 나눴는데 그 전체 길이는 x가 되니까 x 곱하기 y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y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0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와 같이 4개의 xy 관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라고? y는 ax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겠죠? 물론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숫자가 되겠죠? 숫자. 자, 그럴 때 기억이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을은 아니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도 하지 않으면 비례 관계라고는 합니다. 자, 다음 디귿. 자, 다음 반비례 관계. 반비례는 뭐가 됩니까?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형태. 어떤 관계입니까? 니을이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도 아닌 관계. 자, 그와 같은 관계가 뭐가 됩니까? 니은이 되겠죠.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관계입니다. 정비례는 x값이 1배, 2배, 3배, 4배 증가할 때마다 y값도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
OX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를 내마는 것이죠. Y가 X의 정비라면 X분의 Y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와 같은 식이 뭡니까? Y는 AX가 되죠?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됩니까? X분의 Y는 A라고 하는 값이 어떤 향수 값이 되니까, 숫자가 되니까, 항상 일정한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Y는 AX에서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삼사분면을 지난다.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거고,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것이 되죠. 틀린 겁니다. 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2분의 X는 Y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형태가 아니죠.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는 Y는 AX의 그래프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되니까 정비례 관계입니다. 틀린 겁니다. 네 번째, Y는 X분의 A에서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Y는 X분의 A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A가 0보다 클 때는 몇 사분면이면 요거하고 요거. 그렇죠? 자, 몇 사분면이니까 1, 2, 3, 4분면인데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관계식의 그래프를 아래의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4분의 x, 두 번째 y는 x분의 9.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이고 정비례 그래프 관계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 그래프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직선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곡선 형태가 됩니다. 직선 형태의 그릴 때는 몇 개의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어? 두 개의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어. 곡선을 그릴 때는 몇 개의 점? 여러 개의 점이 있어야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5x라고 하는 거. 자, 맨 처음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지난다? 반드시 0,0을 지난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요 분모 4가 있으니까 분모 4를 없앨 수 있는 거. 즉 x 값이 4, 즉 x 값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x 값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y 값은 뭐가 됩니까? 4하고 4 약분되니까 남는 것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4, 얼마 됩니까? 4, 위가 아니라 아래겠죠? 4,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 요 점을 지나겠네요. 그렇죠?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점을 지난 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자, 뭐 마이너스 4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4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요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냐? 자,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8, 다음에는 10 이렇게 되니까 자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선을 통해서 그냥 직선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y는 마이너스 4분의 5x의 그래프라고 하자. 4분의 5x의 뭐라고 하죠? 그래프. 그렇죠? 다음 y는 x분의 9는 곡선이니까 여러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일 때의 점은 뭐가 됩니까? x값이 1일 때의 점 대입해봅시다. 1점 9. 2일 때는 뭐가 됩니까? 2일 때는 2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9니까 4.5가 됩니까? 5하고 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3일 때는 3이 되는겠죠? 3일 때는 3이 되고 4일 때는 얼마 됩니까? 4를 대입하게 되면 2보다는 조금 더 큰 요 점이 되겠죠? 5일 때는 2보다는 작겠죠? 5일 때는 2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6일 때는 대입하게 되면 3, 3, 1.5가 되겠죠? 1.5. 그럼 7, 8, 9일 때는 얼마입니까? 9일 때는 2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냐?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자, 3, 4분면, 3, 4분면에 똑같은 형태로 그리게 되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뭐 한 이거 5가 되니까 요거의 절반 정도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요 정도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는 2보다는 살짝 크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일 때는 2보다는 적고,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일 때는 마이너스 2 되니까, 자, 어떤 형태가 되느냐? 뭐, 대략적으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y는 x분의 9가 되겠죠. x분의 9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231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페이지부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231페이지. 선생님도 물 한 잔 마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이 타면은 책상에다 물 갖다 놓고 또는 원격 수업의 좋은 점이 뭡니까? 먹을 거 갖다 놓고 먹으면서 듣는 것이 원격 수업의 또 강점이자 또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원격 수업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물 먹는 거 허용을 좀 하는 편이죠.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본 문제입니다. 3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사항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두 학생이 지금 비가 오는데 걸어가고 있죠? 이 학생이 남학생한테 묻습니다. 왜 번개가 친 후 천둥 소리가 들릴까? 남학생이 빛이 소리보다 빨라서야. 우르릉 쾅 치고 있죠? 자, 그래서 소리의 속력이 1초에 340m이니까 번개가 친 곳을 알 수 있어. 자, 이거 어디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죠? 초등학교 때 많이 풀어본 문제죠? 그렇죠?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를? 약 340m를 간다. 그래서 흔히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메아리를 치게 되면은 소리가 남과 동시에 바로 메아리가 나한테 반사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가지고 나한테 오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의 위치를 왕복이니까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걸린 시간을 x초, 번개가 친 곳까지 거리를 y미터라고 할 때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1초에 340m를 가니까 2초는 얼마 됩니까? 2초에는 340 곱하기 2m, 3초는 340 곱하기 3m. 그래서 얼마? 이것이 x초가 되고 이것이 y미터가 되니까 y와 x 사이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어떤 식이 만들어져? y는 시간 x초니까 x초, 즉 340 곱하기 x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번개가 치고 3초 후에 천둥 소리가 들렸을 때 번개가 친 곳은 현재 위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 구하시오. 즉, 이 문제는 x값이 3일 때 y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즉, y는 340 곱하기 x에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의 값은 y는 340 곱하기 3이 되니까 340 곱하기 3 곱하기 4, 32, 3일 30 얼마 됩니까? 1020m 약 1km가 좀 넘는 위치에서 번개가 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끔 가다가 아파트촌에 번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소음을 내면서 시끄럽죠. 자, 올해도 기온의 변화가 온난화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심할 것 같습니다. 온난화 기후의 특징은 일단은 빨리 뜨거워집니다. 보통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뜨거워진 적은 없었는데 5월 말부터 지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잦은 비가 옵니다. 자, 일주일 멀다 하지 않고 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150km 떨어진 할머니 집까지 1시간에 X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Y 시간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2시간 만에 도착하려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로 가는지 구하시오. 150km라? 150km면 여기 한 전주까지 거리의 2배 정도 될까요? 여기 천안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100여 킬로미터가 됩니까? 서울 가기 전 수원까지 거리가 약 한 150m 정도 됩니까? 그럼 서울에서 수원?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상을 자꾸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문제상을 자꾸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의미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시속 Xkm로 가고 속력, 그 다음에 시간, 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 속, 시. 그렇죠? 자, y가 시간이니까 시간 내는 공식은 뭐가 됩니까? 시간은 뭐가 돼?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 자, 물론 거리는 뭐가 됩니까?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이와 같은 공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XY 관계식 어떻게 합니까? 요 시간이 뭡니까? Y죠? Y는 뭐가 됩니까? 속력은 X가 됩니다. 거리는 150. 그래서 Y는 X분의 15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에 도착하려면 2시간 동안 도착하려면 얼마만큼 가는가? 자, 봅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Y라고 하니까 Y가 얼마일 때? 자, 첫 번째 식 구했습니다. 두 번째, Y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2일 때 X의 값이니까 Y는 X분의 150에서 자, 2는 X분의 150이니까 양변에다 X를 곱해주게 되면은 물론 X라고 하는 건 0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2X는 뭐가 됩니까? 150.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뭐가 돼? 75가 되죠? 75. 그러므로 얼마? 시속은 얼마? 75km. 자, 시속 75km로 갔다는 얘기는 국도로 갔다는 얘기죠. 고속도로에서는 80km 미만으로 내면 안 되죠. 80km 미만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항상 80km 이상으로만 다녀가지고. 그래서 1시간에 75km 속력으로 가게 되면은 15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얼마 만에? 2시간 만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X분의 150이 되고 두 번째 답은 시속 75km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각각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두 변수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은 첫 번째는
y는 AF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식 y는 x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몇 개 점, 한 개 점만 찾으면 되겠죠. 이 점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5가 되니까 이와 같은 점들을 대입해 가지고 a 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점 x값 마이너스 2,3, x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y값이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대입하게 되면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되니까, 좌변 우변 뭐 바꿔도 되고 상관없죠. 좌변 우변 바꾸게 되면 2a는 3이 되는 거고, 자, 양변을 뭘로? a로 나누게 되면, 아니 a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얻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라고 하는 식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는 2,5를 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얼마일 때, x 값이 2일 때, y 값은 얼마 됩니까? 5가 되니까 이 점을 대입하게 되면 5는 2분의 a가 되니까 양변을 2로 곱하게 되면은 여기 좌변은 뭐가 돼? 2를 곱하기 10이 되고 우변은 2를 곱하면 a가 되죠. a만 남죠? 그럼 a는 10을 어디다가 여 위에 있는 식 y는 x분의 a에다 대입하게 되면 y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0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그 그래프가 사사분면을 지난 점을 모두 찾으시오. 자, 사사분면을 지난 점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볼까요? 이것을 x축이라고 하고 이것을 세로 직선을 y축이라고 할 때, x축, y축이라고 할 때, 자, 이건 어디를 지납니까?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기억.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이 니은 그래프입니다. 이건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나는 것이 몇 번째? 디귿 그래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난 두 개의 곡선, 삼각선이 니을의 그래프. 디귿, 니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제사사분면을 지나는 거, 제사사분면을, 이게 제사사분면이죠? 제사사분면을 지나는 거 기억, 그죠? 기억과 니을이죠? 기억과 니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7번 문제. 다음을 만족시키는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2점 4, 마이너스 3, b를 지난다. 두 번째 문제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가 2점 3, 마이너스 4, b, 2를 지난다. 자, 첫 번째 y는 ax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2점, 이걸 지난다고 했으니까 a값, b값 구하는 거. 일단은 4,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디다가 주어져 있는 y는 ax의 식에다가 4,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직접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x 좌표값, y 좌표값이니까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됩니까? 식이 a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2 되는 거죠. 즉 y는 어떤 식이 만들어집니까? a값을 y는 ax에다 대입하게 되면 y는 2분의 1을 x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가 또 어딜 지난데? 3, b를 지난데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b에다가 3, b를 대입하게 되면은 대입해볼까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b는 y값 대신에 b가 들어가고 x값 대신에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얼마 됩니까? 3이 되니까 b는 뭐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형태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a값, b값이죠?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b는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네,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인데 첫 번째 주어져 있습니다. x좌표값이 3, y좌표값이 마이너스 4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x좌표값이 얼마?
3분의 a가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a값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y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a값 대입하게 되면 x분의 마이너스 12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x와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b, 2를 지난다는 얘기죠. b 값이 뭡니까? x 좌표 값이니까 b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y 좌표 값은 뭐가 되는 게 2가 되는 거죠. 2. 자, 마이너스 12를 얼마로 나눌 때 2가 됩니까? 뭐 b를 2를 곱해가지고 2로 나눠줘도 되겠지만 b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양변에 b를 곱해주게 되면 우변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좌변은 2b가 되니까 2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2로 나눠지게 되면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2, b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자, 8번 문제. 두 정비례 관계 도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푼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보는 거죠. 두 정비례 관계 y는 2x,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x좌표가 3인 점 a, b를 각각 지날 때 삼각형 AOB 넓이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됩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이와 같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물론 이걸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 삼각형 전체로 보고 밑변의 길이가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변이 되는 거죠. 높이는 뭐가 되니까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수학적 기호로는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넣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 됩니까? 밑변의 길이는 모릅니다. AB 길이입니다.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을 먹을 때 이 변을 밑변으로 한다면 이 변의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높이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AB의 값은 구하기가 쉽죠. 자, 이것이 3일대의 좌표값. 3일대의 좌표값. 이때도 3일대의 좌표값 구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일대의 좌표값 얼마 됩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은 6이 되죠? 요 점의 y좌표값은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겁니다. 6.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값은 뭐가 됩니까? x좌표값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 길이는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부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 되는 거고 b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 즉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7이 되죠? 그러니까 이화식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6에서부터 AB 길이는 A 값이 뭐가 됩니까? 6, B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빼면 되는 거죠. 얼마 됩니까? 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AB 값 7 곱하기 얼마? 3.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얼마 돼? 21. 뭐 이것을 뭐 10점 이렇게 나타내지 않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가분수 자체를 진분수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분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학기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 10.5 이와 같이 나타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분의 11이라고 하는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 페이지 131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 134페이지에 대단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과 페이지 134페이지, 그 다음에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그렇게 총 13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